따님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수가 뭔지 알아볼게요. 어떤 수가 있는지. 자, 이수는요, 바로 어머니의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 놓는 거죠. 자,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뢰, 병나시겠어요. 지뢰라는 것은요, 미리라는 뜻이에요. 즉,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자, 이 부분 뭐예요? 어머니가 꽁꽁 침대에 꽁꽁 묶이게 된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 병원에 가면 환자 침대 밑에 이제 보조 침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지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하였다. 이 부분 뭘까요? 자, 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불가사의한 괴력을 발휘하면서 자식을 앗아간 그 상황에 맞서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영상에서 좀 오류가 나가지고요. 다시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요. 내용 정리와 학습 활동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요. 엄마의 말뚝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정리와 학습 활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4쪽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어머니의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254쪽 보면요. 앞부분의 줄거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다리골절 수술을 하는 어머니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다리골절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인 내가 홀로 남아 병실을 지키는 밤에 어머니가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을 내용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상황은요, 발단 부분, 전개 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앞부분의 줄거리로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다고 본문의 내용을 배우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54쪽부터 256쪽 네 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 어머니의 행위와 의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교과서 255쪽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행위. 자, 공중에 손을 휘젓는 행위를 하고 있죠? 이 행위는 요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중하고도 규칙적으로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는 행동인데요. 자, 힘차고 또렷한 목소리로 빨래를 개켜놓지 않았다고 자녀들을 꾸중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행위는요, 현재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의식이 과거로 돌아가서 오래전 어린 자녀들을 키우던 시절에 뒤섞인 빨래들을 개고 있는 상황으로 의식이 돌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머니의 현재 행위와 의식이 불일치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엄마의 말뚝 2죠? 자, 2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소설이 연작소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1편, 2편, 3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1편의 내용은요, 나의 가족이 서울에 터전을 잡게 된 과정과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운 엄마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2편은요, 우리 교과서의 내용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오빠의 죽음을 떠올리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3편은요, 수술 후유증으로 7년을 투병하시다 결국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힌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1편, 2편, 3편에서 말뚝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게요. 말뚝이 뭐라 그랬죠? 말뚝은 그 자리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물이라 그랬죠. 그죠? 자, 1편은 자, 서울에서 터전을 잡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어머니의 집념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즉, 어머니의 집념과 의지가 그만큼 강하고, 확고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편은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상처와 아픔. 자, 이걸 한이라고 하죠. 한국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한을 엄마를 통해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편에서의 말뚝은요, 엄마가 깨우쳐준 끈질긴 생명의식과 관련 지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결국 공연무지에 묻히게 됐죠. 나는 어머니의 그 묘를 보면서 삶의 의미와 그리고 상처는 살아감으로써 지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것은 곧 나의 삶에 있어서, 딸인 나의 삶에 있어서 기념비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256쪽이요. 어머니 이상행동을 바라보는 나와 간호원의 인식 차이, 이거 살펴볼게요. 자, 딸인 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굉장히 심상치 않게 여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원은요, 매일 보는 환자고, 그리고 그러한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어머니의 증세가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나와 간호원의 이런 인식 차이 때문에 이 둘은 갈등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256쪽 왼쪽에 질문, 나와 간호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 내용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54쪽에 질문 그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은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요거 하면서 같이 좀 해볼게요. 254쪽에 어머니가 공중에 손을 휘저은 까닭. 그렇죠. 혼수 상태에서 빨래를 개켜놓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56쪽 한번 봅시다. 아래서 두 번째 줄, 거기서부터요. 257쪽 내용인데요. 어머니의 행동 변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256쪽 아래쪽을 보면요. 어머니가 빨래를 개는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7쪽 첫 번째 줄을 보면요. 갑자기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공포에 질린 소리로 그놈이 또 왔다 라며 속삭이는 그런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과거의 일상적 행위, 즉 빨래를 개는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공포의 대상, 즉 군관을 만났을 때의 상황으로 의식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요. 257쪽 오른쪽에 질문 내용 조금 해결해 볼게요. 나는 어머니가 공포에 질린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알아보자. 자, 하지만 나는 이런 상황을 아직 잘 모르죠. 어머니가 인민군 공관을 봤다라고 아직은 생각을 못해요. 나는 어머니가 저승사자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공포에 질린 까닭을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258쪽에는요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공포에 질렸는지를 내가 결국 알게 됩니다. 저승사자 때문에 어머니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이 과거로 돌아가 인민군 군관을 봤을 때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 발언에 담긴 의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머니의 발언, 그놈이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오래비를 숨겨야지. 어서. 그럼 너희 오래비를 벌써 잡아갔냐? 그놈 누가 될까요? 인민군 군관이 되겠죠. 즉 여기에 담긴 의식은요.
과거 6.25 전쟁 당시 인민군 군관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의 의식으로 어떻게든 아들을 숨기고 지키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258쪽에 보면요. 자, 왼쪽에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이거요. 인민군 군관이 되겠죠. 즉, 어머니는 과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환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호칭에 담긴 인물의 심리, 이걸 좀 살펴볼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258쪽부터 259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인민군 군관을 지칭하는 말이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나으리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놈이라는 비속어를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담긴 어머니의 심리는요. 처음에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은 비굴하게 군관을 높여 부르면서 아들을 지키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절박한 심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놈에서는요, 아들이 죽음이 거의 결정이 된 거예요. 혹은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민군 군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인민군 군관을 비속하게 부르며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군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적개심 체크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좀 살펴볼게요. 자, 259쪽이요. 오른쪽 질문 해결해 볼게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 뭘까요? 자, 그렇죠. 환각 속에서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격렬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환각 속에서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59쪽 15번째 줄부터 24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정리를 하면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이를 갈고 있고요.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고요. 몸에 부착한 의료기구들을 뽑아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어머니의 환각을 통해서 아들이 죽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즉,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광기 어린 행동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60쪽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광란을 목격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러 나가게 돼요.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어머니의 이 행동은요, 어머니의 아픔과 슬픔, 즉 아들을 잃은 아픔과 슬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어머니의 아픔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따라서 나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혼자서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을 먹게 되고요. 결국 260쪽 아래쪽에 보면 폐륜의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에 내가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은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왜 그럴까요, 이거? 요 내용이죠. 어머니의 아픔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서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260쪽 왼쪽의 질문 내용을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60쪽 24번째 줄부터 제일 아래쪽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어머니와 나의 극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의 극한과
나의 극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머니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환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머니의 극한이죠. 즉,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광기 어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극한까지, 사람이 극한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떨까요? 자, 이런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어머니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말리기 위해서 나 역시 극한까지 가게 되고요. 내면의 모습을 보면 나 역시도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죽은 거지만 나한테는 오빠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역시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 잠재돼 있었지만 그것을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내 내면에 잠재된 그런 기억이 다시 되살아난 거죠. 그러면 나 역시도 굉장히 공포와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게 된 거고요. 그 공포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의 뺨을 치는 이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공포를 이겨내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나의 극한적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머니와 나의 극한적 상황은 요 표처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61쪽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좀 살펴볼게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요, 한국전쟁 당시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는요, 절정 부분에 속하는데요. 절정 부분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보는 바와 같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로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즉,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요,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부분에 어머니가 다리를 다친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뼈가루를 북쪽 고향을 향해 날려달라는 유언을 하는 장면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요, 과거 회상 장면이 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261쪽 이제 결말 부분 살펴볼게요. 자, 소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어머니는요, 많은 힘을 소모하여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가 미미하다,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문병원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여기고요. 보호자인 가족들도 어머니의 죽음을 이미 정해진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262쪽 친구와 나의 견해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문안 온 친구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수의나 묘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수의와 같은 끔찍한 것을 미리 장만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고 있고요. 묘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와 나의 견해 차이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요. 262쪽의 왼쪽 질문을 보면 나의 친구가 나에게 나이롱 딸이라고 한 까닭을 말해보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직 어머니의 수의나 묘지를 아직 준비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롱 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262쪽 왼쪽 질문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263쪽에서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나는 어머니의 딸이자 6.25 전쟁 당시 오빠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지닌 인물이 되겠죠.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었고 성장하면서 그런 기억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가족의 삶에만 집중해온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수술 후유증으로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보고 그때의 슬프고 아프고 힘든 기억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가 가슴의 한이 된 채 살아온 어머니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4쪽 살펴보기 전에요. 263쪽 오른쪽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나의 올케가, 그러니까 오빠의 부인이 됩니다. 나의 올케가 어머니의 의견은 뭘까요? 오빠를 화장해서 강화도 앞바다에 뼈가루를 뿌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의견에 순종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거 보면요, 본문에 보면 25번째 줄 거기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런 기세 속엔 거여갈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올케가 어머니의 의견에 순종한 까닭은요, 어머니의 위험과 비통한 의지를 거여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64쪽으로 넘어갈게요. 264쪽에는 분단이라는 괴물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분단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남과 북의 분단은 이념 대립으로 동족끼리 피를 흘렸던 전쟁을 일으켰고요. 어머니는 그러한 전쟁 중에 아들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도 아들을 잃은 아픔과 상처,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고요. 그것이 마음속에 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단 상태 또한 계속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고향 땅에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고향 땅에 가시지 못하고 남한 땅에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본문 정리 마지막입니다. 자, 어머니와 내가 심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어머니는 다리 골절되어 수술했고요. 환각을 보며 발작을 했고요. 사후에 화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나는 어머니 골절 상황에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머니의 환각을 보며 발작을 할 때는 비로소 오빠의 비극적 죽음을 떠올리게 됐고요. 사후에 화장을 해달라고 유언하는 장면에서는 비로소 어머니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264쪽에 16번째 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즉,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어머니와 나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비극이 어머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대적 아픔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본문 내용 정리는 다 끝났게 됐고요. 자, 핵심 내용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전후 소설이에요. 전쟁 이후 소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편 소설이다. 길이로 봤을 때 중간 정도로 된 소설이다. 길면 장편, 짧으면 단편이에요. 연작 소설이다. 요건 이미 설명했죠. 1, 2, 3으로 구성된 연작 소설이다. 내용상 각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은요, 자전적이다. 그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픽션, 허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회상적이다. 과거의 사건을 중간에 회상하고 있죠. 그래서 성격은 자전적, 회상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 나라는 호칭이 나오죠. 나는 영어로 치면 I가 되겠죠. I는 1인칭이죠. 그죠? 그래서 1인칭이 되겠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머니를 관찰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관찰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배경은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국전쟁 당시, 과거 해상 장면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은 서울이 되겠습니다. 자, 제재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되겠고요.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 극복의 의지. 마지막에 어머니의 유언. 그것이 분단 극복의 의지로 연결이 되고요. 따라서 이 작품의 마지막인 263쪽과 264쪽은 주제의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품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아픔을 아직 생생하게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순행적 구성에 대한 얘기네요. 현재 시점에서 한국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연작소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연작소설이고요. 우리는 두 번째 편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소설의 구성 살펴볼게요. 자, 발단과 전개 부분은요, 우리 교과서의 앞부분의 줄거리 이걸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절정 부분은요, 261쪽의 중략 부분의 줄거리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부분은요, 254쪽부터 260쪽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말 부분은 261쪽부터 264쪽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자, 발단과 전개 부분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나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외출해서 돌아와 봤더니 가족들한테서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기 부분에서는요, 큰 수술을 마친 어머니가 전쟁 중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로 의식이 돌아가 환각 증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된 부분이죠. 자, 절정 부분은요, 한국전쟁 당시로 돌아가 나의 오빠가 인민군 치하에서 의용군에 지원했다 탈출한 뒤 인민군 군관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고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 부분은요, 어머니가 나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뼈가루를 북쪽의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분단 극복의 의지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어머니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분단의 현실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살펴볼게요. 엄마의 행위와 나의 반응 정리해봅시다. 자, 엄마의 행위. 자, 환각 상태에서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보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 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어머니가 환각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와 맞서면서 공포를 느끼게 됐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 자기한테 닥친 현실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요. 자신이 죽은 아들을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자신의 뼈가루도 강화도에서 바람에 날려달라고 말하는 장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렇죠.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2번. 다음 부분에 나타난 그 짓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 짓, 이 소설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너무도 엄청난 것, 이거 밑줄 그어볼게요.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 밑줄 그어볼게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그 짓은 뭐겠어요? 자, 뼈가루를 뿌리는 거죠. 어머니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이 바로 분단이란 괴물이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너무도 엄청난 것이 되겠죠. 어머니는 그것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령 그 짓밖에 없는가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소설의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죠. 자, 어떤 것이냐? 자,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치유되지 못한 현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된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과 2의 내용을 통해서 엄마가 지닌 상처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한국전쟁 중에 비극적으로 혈육, 아들을 잃은 아픔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죠. 아까 3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980년이 되어서도 50년대의 그 아픔과 상처를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프고 시린 상처가 되겠습니다. 자, 시점에 대한 얘기네요. 이거 어떤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앞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즉,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내가 자신의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전쟁 중에 혈육을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아픔과 마주하게 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죠. 이거 전쟁의 상처와 비인간성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효과입니다. 이거 전쟁의 상처와 비인간성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고 내 가족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정말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작소설이라고 했고, 그에 맞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에서는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 터전을 잡게 된 과정과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엄마의 모습, 그리고 나의 성장을 그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의 말뚝의 의미는요,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가 되겠죠. 그 자리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아주 고정된 것, 어머니의 의지, 두 자녀를 키워내고자 하는 의지,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되는 것이죠. 엄마의 말뚝 2에서는요, 우리가 배운 거죠? 우리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이 되겠죠. 이것은 어머니의 가슴에 깊게 맺혀서요,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엄마의 말뚝 3에서는요, 수술 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던 엄마가 화장이 되길 바랐던 생전 소망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에 서울 근교의 공원 묘지에 묻히게 되게 되는데요. 나는 어머니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끈질긴 생명의식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 상처는요, 그냥 지워지는 것이 아니야.
살아가야만 지워지는 거야. 즉 시간이 지나야만 없어지는 거야.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가야 그 상처가 지워지고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엄마의 말뚝 3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뚝의 의미는 엄마가 깨우쳐준 끈질긴 생명의식,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나와 가족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서 자리를 잡았잖아. 이를 통해 엄마의 말뚝은 서울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려 한 어머니의 집념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이것은 자, 연작소설 1의 의미, 말뚝의 의미가 되겠죠. 자, 오른쪽 여학생의 의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 요건 연작소설 1에 관한 얘기고요.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요것도 1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실린 거 2에 대한 얘기고요. 죽어서라도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 요것도 2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가 깨우쳐준 끈질긴 생명의식, 살아가야만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다. 생명의식, 이것은 3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말뚝에서 말뚝의 의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습활동 4와 5는요, 특별한 정답은 없고,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적으면 되는데, 혹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을까봐 좀 예시 답안 정도를 제시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인상 깊었던 점, 뭐 환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리고 이를 대하는 나의 내면 심리가 인상 깊었다. 그 까닭은 어머니의 발작이 직접 보고 있는 듯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중년 여성의 내면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 두 인물이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이 소설에 대한 해석, 그리고 평가, 이걸 정리해보자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보이는 파란색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 이런 내용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어머니와 나는 그런 오빠의 비극적 죽음을 떠올리면서 처참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요, 자,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비극을 되새기며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 이 정도의 내용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역시 여러분이 하는 활동인데요. 자, 요거 기준표만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소설의 구성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었죠. 그죠? 사건은 5개의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술은요, 뭐 시점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주제의식은 뭐였어요? 주제의식은 남북 분단과 분단으로 인한 비극, 그리고 그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주제의식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 소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이 정도로 정리해 둘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언행과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를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뭐 역순행적 구성 이런 내용을 써도 좋겠고요.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문제다. 이런 거 정리해두면 되겠네요. 자,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나 구절 정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 즉 분단과의 싸움이죠. 분단이란 괴물,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투병 중, 뭐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홍보문고 작성해보자 이런 것은요. 어머니 마음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분단의 상처와 고통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어머니는 아직 투병 중. 어머니는 아직 투병 중.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요건 두 가지 의미 지니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다리 부상 후에 큰 수술을 받고도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을 뜻한다 라고 했었고요.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위로 생각해 봤을 때 어머니는 아직 투병 중도 홍보문고로 아직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홍보문고를 토대로 광고지 만들기 활동이고요. 여학생이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만들면 되겠고요. 여기 광고 카피 정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예시 답은요. 이렇게 됐는데요. 뭐 말뚝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잃은 이런 단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는 단어라든지 분단이라는 단어 이런 거 키워드로 해가지고 적당하게 광고지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능력대로 그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까지 다 마쳤네요. 자, 엄마의 말뚝이 4차 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